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자, 오늘도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파이코인하고 달러입니다. 파이코인하고 달러와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코인하고 달러랑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달러랑 파이코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좀 달러와 파이코인의 관계, 기본 상식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달러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의 달러. 자, 달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안전자산이라고 그러죠. 안전자산. 달러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좀 안 좋아지고 위험해지고 전쟁 나고 막 뭐 공황 오고 금융권 안 좋아지고 다른 나라 뭐 이렇게 뭐 독일 이상해지고 뭐 하여튼 동남아나 유럽이나 뭐 안 좋아지고 있잖아. 미국 자체가 안 좋아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가 안 좋아져도 달러는 오히려 강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나잖아요. 전쟁 났는데 달러 강세되잖아요. 그죠? 달러 강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 보고 다 안전자산이라 그래요. 그럼 달러보다 더 안전자산이 있습니다. 뭘까요?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도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 중에 최고의 안전자산은 금이고, 두 번째가 달러고, 세 번째가 파이코인입니다. 삼형제라 보면 됩니다. 큰형님이 금덩어리, 둘째님이 달러, 막내가 파이코인이라 보면 됩니다. 왜 막내가 파이코인이냐면 파이코인도 안전자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파이코인 역시도 세상이 안 좋고 세상이 힘들고 전쟁 나고 안 좋아지면 더 올라갑니다. 그렇죠. 파이코인도 그 달러랑 같이 가는 안전자산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코인 시세랑 그 다음에 변화, 초반에 상장했을 때 느낌 같은 걸 알고 계시려면 파이코인은 안전자산에 속하니까 안전자산에서 비교해서 시가 등락폭을 좀 계산해보고 파이코인이라고 계속 파이코인은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맞아요. 큰 그래프. 하여튼 그 주식 그래프 보더라도 뭐 1봉, 초봉, 뭐 1초봉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분봉 있고 뭐 있고 많잖아. 올봉도 있고 많은데 그거를 다 비교해보면 연봉 보고 그 다음에 뭐 10년봉 보고 많이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길게 보면 파이코인도 우상향은 맞지만 자, 더 세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안전자산에 속하는 게 달러랑 금이랑 파이코인이다. 그런데 그 중에 달러하고 파이코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공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달러랑 파이코인은 무슨 관계냐면 달러는 파이코인을 싫어합니다. 둘째님이 막내를 싫어하는 거예요. 둘째님이 큰형님은 가만히 있어요. 큰형님이 금이지 않습니까? 큰형님 금은 아이고 금덩어리 형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형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그 짤 껍데기가 다 금이야. 그래가지고 한 번도 값이 떨어진 적도 없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값이 떨어진 적 없어요. 계속 값이 오르고 항상 금태라 그러죠. 테두리도 좋고 변화도 없어요. 한 번도 풍파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금값 떨어졌다는 소식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세상에 금값 떨어졌다는 소식 안 들어봤죠? 금은 무조건 값이 올랐습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게. 그러니까 큰형님은 그대로 있는데 둘째님 달러는 모든 세상에 불만이 많은가, 어디 세상에 불만이 많은가, 여기도 집잡, 저기도 집잡, 심심하면 싸움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있잖아요. 나쁜 애들이 막 설치면 있잖아요. 막 주 패는 거야, 주 패는 거. 둘째님이 싸움을 잘하는 거지. 둘째님 달러는 어디 싸움꾼이, 어디 돌아다녀가지고, 예를 들어, 막내가 자꾸 설치잖아요. 그 막내도 때립니다. 파이코인이 막내잖아요. 또 때리는 거죠. 그래갖고, 너무 설치면 둘째님한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만큼 둘째님인 달러가 이렇게 그 시기 질투도 많고 많이 설친다. 왜 그러냐면 죽을까봐 그래. 두드러 맞아 죽을까봐.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영원할 수 없거든. 달러라는 게 이제 영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달러도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돈으로 봐야 됩니다. 화폐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달러가 쉽게 안 죽죠. 쉽게 죽겠습니까? 정말 쉽게 안 죽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알고 있어요. 내 시세가 점점 끝나가는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달러는 지는 해입니다. 지는 해. 그 다음에 우리 파이코인은 떠오르는 태양. 근데 태양이 굉장히 오래 살지 않습니까? 우리 태양이, 맨날 태양 보지 않습니까? 우리 태양이 맨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태양도. 근데, 인간이 태양이 죽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류가 태양을 죽는 거는 전 못 본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파이코인은 떠오르는 태양이기 때문에 앞으로 짱짱한 일만 남아있는 그런 신생 코인이죠. 신생화폐죠. 그렇게 보면 되고, 달러는 이제 지는 화폐다. 지는 태양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이코인과 달러 관계 중에 반대로 움직입니다. 뭐냐면, 둘째님이 달러가 잘 나가면은 막내가 못 나가요.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달러가 강세 간다. 예를 들어, 미국 나스닥 시장이나 이런 시장에 나스닥하고 달러랑 또 비싸게 가요. 예를 들어. 무조건 파이코인 이해하든지, 그 다음에 코인을 이해하려면 미국 증시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보다는 달러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의 강세냐, 약세냐에 따라서 항상 그 파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게 우리 코인이거든요. 우리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예를 들어, 밑에 이제 금융권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자산이 아닌 것들도 달러에 영향을 받는데, 같은 안전자산이, 둘째 형님이 달러고, 셋째가 파이코인인데, 같은 형제끼리인데도 서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둘째 형님이 잘 나가면 셋째 막내가 못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되면 파이코인 하락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이코인 장이 올라가려면 달러가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달러가 약해지면 파이코인 시세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이코인 시세가 올라치고 나중에 상장돼서 올라치고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려면 달러가 약해져야 되는데 달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는 워낙 견고하다고 강고해야 되는 튼튼해요. 근데 이제 역사가 달러 역사라고 하기에는 달러 역사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게 됩니다. 2차 세계 이제 강세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석유 결제를 이제 달러로 하게 되니까 이제 더욱더 강세가 된 거죠. 이제 거기다가 또 금태환이라 그래고 뭐냐면, 원래 이제 달러는 금이랑 바꿔줄 수 있었잖아요. 예전은, 예를 들어. 근데 1971년도에 금태환 정책이라 이래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발표해버리는데, 이제 달러는 금하고 1대1로 교환하지 않는다 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달러가 완전히 강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달러는 그냥 신용이다. 그냥 믿어라. 이래 된 거죠. 그전에는 금 보고 믿어라 했는데, 이제는 금도 필요 없다. 무조건 믿어라. 이래 된 건데, 그게 전 세계가 박수 빡빡빡 치면서 인정을 해버린 거죠. 전 세계가 미친 거였어요, 그때. 내가 보기에는. 그때 미쳐가지고, 그때 달러를 키워주는 바람에, 지금까지 완전하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게 달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달러 무소불위의 권리가 언제까지 갖고 있을 수 있느냐면, 이제는 자기네들도 이게 이제 달러가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이제 세상의 흐름이 디지털 통화로 바뀐다는 것도 달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디지털 통화는 누굽니까? 파이코인이 이제 디지털 통화로 가기 위해서 나타나고, 파이코인 총알바지가 누굽니까? 비트코인입니다. 파이코인 총알바지가 비트코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둘째님이 달러잖아요. 달러가 자꾸 설치고 다니고, 막내가 자꾸 잘 나가려고 그러니까, 막내 옷 빼트르고, 막내가 어떻게 하버드 대학 들어가니까 돌 던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내도 머리 써야죠. 파이코인도 머리 써야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씩 꺼내는 거죠. 머리카락에서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지고 비트코인을 하나 딱 만드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싹 보내는 거죠. 비트코인 대신 다 두드려 맞는 거예요. 달러한테. 둘째님한테 비트코인 다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싹 피해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지금 달러랑 붙으면 안 돼요. 지금 둘째님인 달러랑 붙으면 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둘째님이 훨씬 더 싸움 잘해요. 왜 그러냐면 전투력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죽기 살기로 덤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피해야 된다. 지금은 달러랑 피해야 된다. 특히 상장 전에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상장하고 나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입맛, 내 달러가, 막내 입맛 이게, 예를 들어 상장이 하버드 대학이라 칠게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단 말이야. 나는 지방대밖에 못 들어갔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야. 얼마나 시기 질투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달러가 이렇게 우리 파이콘을 괴롭힐 때 달라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달라들면 집니다. 그러면 밟혀버리게 되면 우리가 싹도 못 피고 밟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라는 그리고 우리 쫄따구 있죠. 비트코인이라는 우리 쫄따구들을 이용해갖고 비트코인이 굉장히 머리 좋고 똑똑하고 뭐 그런 똑똑한 쫄따구는 비트코인을 싹 보내가지고 좀 이렇게 방패막이를 하는 거. 비트코인이 막 총알 대신 맞아주는 거야. 막 팍 주는 거지. 그럼 뒤에서, 고민하는 거지. 언제쯤 우리가 세상에 나갈까 하면서, 이렇게, 그동안에 내실을 다져야 된다, 내실. 그 내실이 뭐냐면 생태계인 겁니다. 생태계. 이게 아주 중요한 생태계입니다. 생태계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봉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국 생태계가 파이콘을 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좀 열심히 이렇게 알리는 거죠.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그게 지갑수거든요. 지갑수.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 직장 동료나 우리 쫄따구들이나 내 후배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강제로 가입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 가입이 최고 좋은 거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파이콘한테 이득인 거냐면 지갑수를 늘린 거기 때문에 그 지갑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우리의 힘들이 내실이 탕탕 다져지는데 둘째님 달러가 피 흘리고 이렇게 정신병자처럼 힐르르하고 돌아다닐 때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됩니다. 자, 오늘 좀 쉽게 설명한다고 말했지만 이게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될 겁니다. 우리 파이코인은 항상 달러를 신경 써야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쓰고 칠것겁니다. 크랭님이 금덩어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신경도 안 써요. 금덩어리님은 가만히 신경도. 왜? 안전자산 중에 아예 독보적인 존재고 안전자산 2가 달러고 안전자산 3위가 파이콘입니다. 파이TV 너 안전자산에 뭐 많잖아 이럴 텐데 옛날에는 에나도 안전자산을 넣어줬어요. 일본 쪽발이 돈들도 넣어주는 이제 쪽발이 돈들 안전자산 안 넣습니다. 걔 호로 종이 돈 거지 같은 돈으로 취급받고 에나 안전 똥값입니다. 에나는 안전자산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일본이 좀 잘 나갔을 때는 에나 쳐줬지. 이제 에나는 이제 에나도 옛날에 안전자산을 넣어주긴 했다는 거. 지금은 아예 이렇게 저 뒤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안전자산에 달러는 100% 들어가는 거고, 3위가 원래 뭐냐면, 전체적인 우리 가상화폐 시장 중에 잘 나가는 가상화폐를, 이렇게 안전자산 놓고, 그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었는데, 저는 비트코인은 파이코인 꼬봉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우리 꼬봉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으면 되겠어. 그래서 첫째가 금덩어리, 둘째가 달러고, 셋째가 파이코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쉽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설명했지만,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달러하고 파이콘 이야기를 했지만 이야기를 좀 언젠가는 지금 오늘 쉽게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오늘은 쉽게 설명한다고 이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달러는 지는 태양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는 태양이라는 거 달러 자신도 알죠. 그러고 이렇게 견고하고 강력한 이는 세력이 있는 이게 만약에 왕권이라 칠게요. 달러가 왕권이라 치면 이 왕권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무너뜨려야 됩니까? 우리가 밖에 할 수 없고 돌 던지고 똥 던지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안에서 내분에 일어나서 무너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가 오래되고 견고하고 세대가 그런 왕권일수록 안에서 무너져야 되거든요. 달러는 안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어떻게 무너져야 되냐면 안에서. 그래서 미국 주도의 파이코인과 미국 주도의 가상화폐가 놓아야 해서 거기서 내분에서 달러가 물려져야지만 붕괴되고 파이코인 넘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또 쉽게 붕괴되지 않는 거라고 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라고 이야기했죠. 발음이 토마스 스프레이라고 안 보냈더만 키키키 웃는 분도 있던데, 토마스 프레이라는 내가 미래학자 이야기했죠. 얼굴이 좀 나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행님 했는데, 또 이제 내가 토마스 프레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토마스 프레이에 대해서 영상이 이제 자꾸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영상들 보니까 제가 그런 좀 잘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또 토마스 프레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토마스 프레이라는 분이 정말 가상화폐 미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영상 같은 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걸로 되지만, 저는 이제 파이콘 이야기만 했던 거죠. 또 셋 다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면, 달러랑 파이코인하고는 항상 같이 간다. 조심해야 된다. 이래. 달러가 약세가 우리 파이코인 대세가 될 거다. 그 다음에 결국 세상은 디지털 통화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너무 달러한테 달라들지 말자. 위험하다, 지금은 몸 좀 사려야 된다. 몸 좀 사려야 된다. 이거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세상의 변화 중에 인터넷 변화라고, 인터넷이 처음에 386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이 더 컴퓨터 값 진짜 비쌌을 때도 잘 안 받아들이고 비쌌지 않습니까? 옛날에 컴퓨터 하나가 있잖아요. 부산대학교 등록금하고 똑같았습니다. 부산대 컴퓨터학과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예전에 컴퓨터를 무조건 샀어야 돼요. 전자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 들어가려면 컴퓨터를 다 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대학교 1년치 등록금이었습니다. 그만큼 컴퓨터가 비쌉니다. 그게 뭐냐면 386 컴퓨터인데, 지금 우리 노도 돌리는 그 CPU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1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한 그 고물 컴퓨터가 그렇게 비쌌던 겁니다. 그전이 세상이 처음 나오고 변할 때는 이는 시대 가치, 이는 변화의 가치에서 못 느끼는 거죠. 받아들이는 데만 해도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파이코인도 아직 베리에 쌓인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달러에 대해서 항상 견제 대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